홍지윤이 일본 팀을 놀라게 만든 결정적 장면은 노래가 끝난 뒤가 아니라 무대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다. 2026년 4월 14일 MBN 2026 한일 가왕전 첫 방송에서 홍지윤은 대한민국 현역 가왕 3 탑7 멤버로 등장했고, 일본 국가대표 탑7이 한 명씩 모습을 드러내자 통역에 기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분위기는 단순한 경연장이 아니라 한국 가수가 일본 무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현장으로 바뀌었다. 일본어 한마디가 왜 이렇게 크게 보였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한일전 무대에서 노래만 잘하는 가수는 많다. 그러나 상대국 가수를 직접 맞이하고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까지 보여주는 가수는 많지 않다. 홍지윤은 상견례 자리에서 밝은 표정과 안정된 발음으로 일본 가수들과 대화를 이어갔고 현장 분위기를 먼저 장악했다. 경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본 측 출연자들이 그녀를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준비된 무대형 가수로 바라보게 만든 것이다. 이날 홍지윤이 보여준 첫 번째 무대는 100초 전이었다.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색깔을 보여줘야 하는 탐색전이었다. 100초는 일반적인 경연 무대보다 훨씬 짧다. 도입부에서 시간을 낭비하면 감정선이 쌓이기도 전에 무대가 끝나고 고음만 밀어붙이면 노래의 깊이가 사라진다. 그런데 홍지윤은 이 짧은 시간 안에 남진의 내 영혼의 히로인을 선택해 자신의 장점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쪽으로 승부를 걸었다. 그 선택은 계산된 선택이었다. 내 영혼의 히로인은 단순히 신나는 곡이 아니라 애틋한 감정과 트로트 특유의 꺾기, 그리고 무대 장악력이 동시에 필요한 곡이다. 홍지윤은 100초 안에서 큰 동작으로 과장하기보다 목소리에 결을 먼저 세웠고 이어지는 꺾기와 호흡으로 감정을 밀어 올렸다. 그래서 무대는 짧았지만 인상은 길게 남았다. 일본 대표 가수들이 그녀의 노래를 본 뒤 국악적 꺾기와 깊은 맛을 언급하며 감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더 중요한 점은 홍지윤이 일본어를 갑자기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역가왕 3 무대에서 그녀는 한일전 필살기라는 주제를 앞두고 일본 노래를 공부한 지 6년에서 7년이 됐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방송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 음악에 대한 이해를 자신 있게 드러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다. 한일전이라는 무대가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니라 홍지윤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확장 무대였다는 신호였다. 2026년 2월 25일 공개된 현역가왕 3 관련 무대에서 홍지윤은 한국 민요 뱃노래와 일본 민요 소란부시를 결합한 한일 버전 뱃노래를 선보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만이 아니다. 그녀는 한국의 소리와 일본의 민요적 정서를 한 무대 안에 묶어냈다. 어부들이 만선을 향해 나아가는 힘찬 에너지를 담고 싶다고 설명한 것도 의미가 있었다. 단순히 일본어 가사를 외운 것이 아니라 두 나라 관객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설계한 것이다. 서른도가 홍지윤에 대해 무대 연구를 정말 많이 하는 가수라고 평가한 장면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한일전에서 중요한 것은 목소리 하나만이 아니다. 어떤 곡을 고를지, 어떤 언어로 다가갈지, 어떤 표정으로 상대를 존중할지까지 모두 무대의 일부가 된다. 홍지윤은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일본어 실력은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장점이다. 노래와 언어와 태도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그녀의 무대는 더 설득력 있게 보였다. 일본 시청자들이 홍지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 음악 시장은 갑작스러운 화제성만으로 오래 버티기 어렵다. 라이브 무대에서의 안정감, 팬과의 거리감, 언어적 친근감, 그리고 꾸준한 방송 노출이 모두 필요하다. 홍지윤은 적어도 한일 가왕전에서 이 네 가지 중 여러 요소를 동시에 보여줬다. 짧은 100초 무대에서는 보컬의 힘을 보여줬고 상견례 자리에서는 일본어로 소통했으며 다른 일본 가수들의 무대를 볼 때는 존중과 리액션을 잃지 않았다.
특히 시모키타 히나의 무대에 대해 한국어로 노래를 준비한 점을 칭찬한 장면은 홍지윤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그녀는 상대를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상대의 준비를 인정했다. 아즈마 아키의 모란동백 무대를 본 뒤 목소리가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경연에서 흔히 보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한일 음악 교류 무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감각이다. 상대국 가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자신의 무대도 더 크게 받아들여진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진다. 현역가 왕삼 한일전이 끝난 뒤 홍지윤의 일본 투어가 가능할까? 현재 공개적으로 확정된 일본 투어 일정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능성만 놓고 보면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일본어 소통 능력이 있고 일본 노래와 민요에 대한 공부 이력이 있으며 한일 가왕전이라는 방송 무대를 통해 일본 출연진과 시청자에게 얼굴을 각인시켰기 때문이다. 이 일본 투어가 실제로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일본 현지 반응의 지속성이다. 한 번 놀랐다는 반응만으로는 투어가 어렵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클립 조회수, 댓글 반응, 팬 커뮤니티 언급이 이어져야 한다. 둘째는 공연장에서 통할 수 있는 레퍼토리다. 홍지윤이 한국 트로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본 관객이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곡과 한국적 색깔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셋째는 기획사의 연결 능력이다. 방송 화제성을 실제 공연 일정으로 바꾸는 것은 가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홍지윤에게 유리한 지점은 분명하다. 일본 관객은 섬세한 감정 표현과 라이브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는 편이다. 홍지윤은 밝고 화려한 이미지가 있지만 무대 위에서는 감정선을 세밀하게 다루는 가수다. 내 영혼의 히로인에서 보여준 깊은 음색과 한일 버전 뱃노래에서 보여준 기획력은 일본 공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여기에 일본어 소통 능력이 더해지면 팬미팅과 콘서트 토크에서도 강점이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강점은 홍지윤이 한국적인 색깔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 시장에 들어가려는 가수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현지화만 생각하다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흐리는 것이다. 그러나 홍지윤은 국악적 꺾기와 트로트의 감정선을 유지한 채 일본어와 일본 민요적 요소를 연결했다. 이 방식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교차점 만들기다. 일본 관객에게는 새롭고 한국 관객에게는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지점이 된다. 물론 과제도 있다. 일본어를 잘한다고 해서 바로 일본 투어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공연 시장은 팬덤의 충성도와 현장 구매력이 중요하다. 방송에서 관심을 받은 뒤 음원 영상, 팬미팅 인터뷰 공연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홍지윤이 일본어로 노래할 때 발음만이 아니라 가사의 정서까지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 관객은 작은 어색함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언어 훈련과 현지 감수성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한일 가왕전에서 홍지윤이 보여준 장면들은 분명히 예사롭지 않았다. 2026년 4월 14일 첫 방송에서 그녀는 100초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그보다 앞선 현역가왕 3 무대에서는 6년에서 7년 동안 일본 노래를 공부해왔다는 준비 과정을 드러냈다. 2026년 4월 28일 공개된 홍지윤과 아즈마 아키의 울긴 왜 울어 무대처럼 한일 출연자와 함께하는 협업 가능성도 이미 화면을 통해 보여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지윤이 갑자기 일본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녀는 먼저 언어를 준비했고 다음으로 일본 음악을 공부했으며 그 다음 한일전이라는 무대에서 자신의 무기를 확인받았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 준비 없이 해외 진출을 외치는 가수와 실제로 현장에서 통할 요소를 하나씩 쌓아온 가수는 다르다. 홍지윤은 적어도 이번 무대에서 후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 한일가 왕전은 단순히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무대는 한국 트로트가 일본 대중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홍지윤은 그 시험대 위에서 노래 실력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언어와 태도와 문화적 이해까지 함께 보여줬다. 그래서 일본 투어 가능성이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다. 단순한 팬들의 기대가 아니라 무대에서 확인된 요소들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홍지윤의 다음 선택은 중요하다. 만약 그녀가 한일 가왕전 이후 일본어 콘텐츠를 꾸준히 내고 일본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한국 트로트의 색깔을 유지한 새 레퍼토리를 준비한다면 일본 투어는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방송 화제성에만 기대고 후속 움직임이 약하다면 이번 반응은 짧은 순간의 박수로 끝날 수도 있다. 결국 관건은 지금의 관심을 얼마나 빠르게 실제 팬덤으로 바꾸느냐다. 홍지윤이 보여준 가장 강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일본 관객 앞에서 자신의 한국적 무대를 설명할 준비가 된 가수였다. 이 차이가 크다. 언어는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 무대는 태도로 완성된다. 홍지윤은 백초 무대와 한일 버전 뱃노래 그리고 일본 가수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태도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번 한일전 이후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일본 진출 가능성을 가진 가수로 다시 읽히고 있다. 결론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다. 홍지윤의 일본 투어는 아직 확정된 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말할 근거는 충분히 생겼다. 2026년 2월 한일전 필살기 무대에서 보여준 일본 음악 이해력, 2026년 4월 14일 첫 방송에서 보여준 유창한 일본어와 백초 무대의 존재감, 그리고 일본 출연진과의 협업 흐름까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홍지윤이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면 현역가왕3 한일전은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니라 일본 무대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으로 남을 수 있다. 일본 투어를 상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장면은 대형 공연장이 아니다. 먼저 작은 방송 스튜디오와 현지 인터뷰, 그리고 팬 사인회 같은 접점이 필요하다. 일본 관객은 한 번의 강렬한 무대보다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진정성에 반응한다. 홍지윤이 일본어로 자신의 노래 세계를 설명하고 한국 트로트의 감정을 직접 풀어낼 수 있다면 그 과정 자체가 투어의 예열이 된다. 한일 가왕전에서 보여준 자연스러운 대화는 바로 그 예열의 가능성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특히 홍지윤의 강점은 밝은 예능감과 진지한 무대 태도가 함께 있다는 점이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무대 위에서는 감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일본 시장에서는 이런 이중성이 중요하다. 방송에서는 친근해야 하고 공연장에서는 실력이 확실해야 한다. 홍지윤은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가수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그녀를 볼 때 단순한 한국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과 무대 공연을 함께 소화할 수 있는 인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한일가왕전이라는 형식도 홍지윤에게 유리했다. 한국 가수와 일본 가수가 같은 공간에서 노래하고 서로의 무대를 평가하는 구조는 자연스럽게 비교를 만든다. 이때 홍지윤은 상대를 압도하려고만 하지 않았다. 일본 대표들의 무대를 바라보며 감탄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했고 자신의 차례가 오면 한국적 창법으로 존재감을 세웠다. 이 균형이 중요하다. 해외 무대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보이면 거리감이 생기고 너무 조심스러우면 존재감이 약해진다. 홍지윤은 그 중간 지점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잡았다. 홍지윤의 일본어 실력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발음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녀가 일본어를 쓰는 순간 무대 밖에 공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통역을 거치면 감정은 한 박자 늦게 전달된다. 그러나 직접 건네는 말은 즉시 반응을 만든다. 일본 출연자가 등장할 때 반갑게 맞이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은 시청자에게 이 가수가 우리 쪽을 준비해 왔다는 인상을 남긴다. 이 인상은 해외 활동에서 매우 큰 자산이 된다. 앞으로 일본 투어가 추진된다면 공연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첫 부분에서는 한일 가왕전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내 영혼의 히로인 같은 곡으로 한국 트로트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 중반에는 뱃노래와 소란부시를 결합했던 방식처럼 한일 정서를 연결하는 무대를 배치할 수 있다.
후반에는 일본 관객에게 익숙한 멜로디나 일본어 가창을 섞어 감정적 거리를 좁히는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성해야 단순한 해외 팬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콘서트가 된다. 홍지윤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일본 팬들이 기억할 수 있는 선명한 문장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소리를 일본의 마음으로 전하는 가수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면 시장 진입은 훨씬 쉬워진다. 실제로 한일 가왕전에서 그녀가 보여준 것은 이 문장에 가까웠다. 한국 트로트의 꺾기와 국악적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어로 소통하고 일본 민요적 요소까지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미지는 단기간에 만들어지기 어렵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오래 간다. 물론 방송 반응과 실제 티켓 판매는 다르다. 클립에서 화제가 되는 것과 공연장 객석을 채우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다. 일본 투어가 현실이 되려면 현지 매체 인터뷰, 음원 발매 방송 출연, 팬 커뮤니티 관리가 순서대로 이어져야 한다. 홍지윤이 한일 가왕전 이후에도 일본어 인사 영상이나 일본 팬을 위한 짧은 라이브 콘텐츠를 꾸준히 공개한다면 관심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반대로 후속 콘텐츠가 없다면 일본어 실력에 대한 놀라움은 금방 다른 이슈로 밀려날 수 있다. 홍지윤의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는 한국 트로트의 해외 확장 가능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케이팝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거대한 시스템을 갖췄지만 트로트는 아직 지역성과 세대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한일 가왕전은 트로트도 언어와 편곡과 스토리텔링을 잘 결합하면 일본 시장에서 새로운 감정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홍지윤은 그 가능성을 설명하기 좋은 얼굴이다. 젊은 이미지와 전통적 창법, 그리고 일본어 소통 능력이 한 사람 안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무대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홍지윤은 일본을 향해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일본 관객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직접 열었다. 이 차이가 그녀의 다음 행보를 특별하게 만든다. 단순히 잘했다는 반응에서 끝나는 가수와 다음 무대가 궁금해지는 가수는 다르다. 홍지윤은 적어도 이번 한일전에서 후제 가까운 인상을 남겼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관심을 얼마나 빠르고 정교하게 다음 일정으로 연결하느냐이다.